짜잔. 반갑습니다. 네. 자, 학교에서 뭐 특별히 했던 어려운 주제 같은 건 있어요? 뭐지? 이거 좀 어렵더라 이런 거? 기체나 양면을 뻗은 거. 뭐 기체하고 그렇죠. 뭐 특별. 아 그거 거기서 기체에서 마지막에 네. 그 보이론도 어. 하잖아요. 어. 그때 그 이상 기체 반대를 밟지 말고 어. 급수 형태로 음. 하는 거 그런 거를. 아 BDR 전개요? 네. 아, BDR 전개 했다고요? 간단하게 그냥 해봐라 하는 거. 네, BDR 전개 뭐 그냥 BDR 전개는 물리학이라기보다는 수학적 통계적 정리건 통계적 그 표현이라서 그 부피에 대해서 하고 압력에 대해서 하고 뭐 두 가지 했을걸요? 근데 그냥 식이 부피에다 쓸 수 있고 음. 온 압력에다 쓸 수 있다. 음. 너무 아 그래요? 오케이. 최근엔 그걸 했는 것 같고. 자, 뭐부터 한번 해볼 거냐면 그 사장 양자역학 먼저 해볼게요. 뭐 또 물어볼 거 있어요? 양자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서 크게 어렵지 않고, 양자 크게 안 어렵고. 분자계도 함수는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이번에 안 들어가요? 네. 오이씨, 뭐 학교에서 놀았구나, 선생님. 보통 분자계 여기까지 분다 나가는데. 그럼 원자 오비탈까지만? 주기적 성질까지만. 그 뭐 S 오비탈 P 여기까지만? 네. 네, 오케이. 그럼 됐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뭐 기출 문제 뭐 나오는지 잠깐 볼게요. 뭐 또 뭐. 마지막 시간에 또 뭘 했는데? 보자. 이거는 아는 수업 시간에 옛날에 했던 내용. 이건 뭐 진짜 한 10번 한 것 같은데? 네. 이거. 네. 어머! 어머! 이런 것도 있어요? 오. 가고동량 크기. Z축 성분. 오케이. 이걸 낸대요? 그냥 아니, 뭐 거기서 언급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아닌데요. 네. 이제 그 오비탈이 복소수 함수잖아요. 네. 복소수 함수는 적분하기가 불편하니까 선형조합해서 실수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형조합하면은 실수분만 남길 수 있잖아요. 더할 수도 있고 빼서 이제 허수 곱하거든요. I 곱해주면 이게 상수 생각하지 않다가 뭐냐면 얘를 이제 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수학 시간에 이거 배운 적 있죠. 그러면은 이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더라? 무슨 공식인데 뭐 증명도 하긴 하더만 뭐 증명은 나는 전혀 생각 안 나고 하여튼 이거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면 원래 이제 그 파동함수가 S오비탈 뭐 됐건 그러니까 S오비탈은 실수함수로 나오거든요. S오비탈은 실수함수로 나오는데 P오비탈하고 D오비탈이 그 복소수함수로 나와요. 그럼 복소수함수는 적분하기 어렵다고. 적분하기가 뭐가 어렵냐면 그럼 적분이 왜 또 중요하죠? 파동함수가 적분이 왜 중요하죠? 뭐라고? 적분이 오비탈 적분 왜 필요하죠? 그런 이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란 게 있잖아요. 전자를 발견할 확률 어떻게 구해요? 전자 발견할 확률, 그러니까 원자에서 전자 발견하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인티그럴 파동함수의 이제 크기의 제곱 d타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파동함수의 제곱이라는 항이 있는데 파동함수의 제곱 저항을 뭐라고 불러요? 이 항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파동함수 제곱한 거. 허허이. 프로바빌러티 빌리티 덴서티 펑션. 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걸 제곱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파이가 이제 복소수야. 실제로 복소수가 맞고요. 복소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크기의 제곱한 것과 그냥 제곱한 게 이게 달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적분할 때 계산이 이제 복잡하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복소수라고 하면 얘는 요거에 이게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파이가 실수라고 하면 실수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파동함수를 처음에 구할 때는 복소수가 맞는데 그걸 이제 실수 표현으로 바꿔주면 편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나오는 그 허수함수를 선형조합을 통해서 허수를 없애.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이 파이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a 플러스 bi 이게 이제 파이 1이라고 하고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꼴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p 오비탈이에요. 이 자기 양자수가 예를 들면은 1인 녀석, 얘가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 이런 꼴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양자수가 1일 때 p 오비탈 파동함수가 이렇고 마이너스 1일 때 이래. 그리고 이제 그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일 수도 있지. 0일 수도 있지. 그럼 그건 파이 3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어떤 c 이게 이제 실수부만 나와요. 실수부. 그래서 나온 실수부 얘를 그냥 뭐라고 해? 이걸 그냥 pz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부로 나온 얘만 pz고요. 그럼 이건 허수부잖아요. 허수부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두 개를 선형조합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파이 1 더하기 파이 2를 해봐. 파이 1 더하기 파이 2 하면은 2a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를 파이 1 빼기 파이 2 해봐. 파이 1 빼기 파이 2. 그럼 파이 1 빼기 파이 2 하면은 2bi잖아. 아니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해. 그럼 얘가 2b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도 실수부로 만들고 얘도 실수부로 만들어. 아시겠죠? 이걸 px라고 하고 이걸 py라고 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는데 에너지 상태를 똑같게 만들어요. 에너지 상태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다시 한번 어떤 상수 또 어떤 상수를 곱해주는데 이 상수는 에너지가 동등하게 되는 정규화 상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왜 졌다고 해서 선형조합을 해도 되느냐라는 거지. 저래도 이게 이제 원래 파이 1, 파이 2, 파이 3가 에너지가 동등하거든. 왜냐면 같은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니까. 그럼 슈레딩거 방정식의 동일한 해니까 에너지는 같을 거고. 근데 선형조합을 했을 때 근거는 그래도 나오는 애들의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앞에 저 상수만 바꿔주는 거야. 상수를 조절해 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만든 이 실수부 함수를 실수부로 포함된 얘를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부로 표현하기 전에는 그냥 웨이브 펑션이거든요. 즉 웨이브 펑션과 오비탈의 차이예요, 제가.
웨이브 펑션은 그냥 원래 복소수 함수고 그 웨이브 펑션을 이제 뭐냐면 선형조합을 해서 선형조합에서 실수부로 만든 걸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웨이브 펑션하고 오비탈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 원래는 저런 의미가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실수만 돼버리면 이제 항상 적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말씀을 하신 거야. 이논생이지? 그래. 내가 봤을 땐 시험에 안 나온다. 됐죠? 그다음 또 뭐 더 특별한 거? 오, 야, 필기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여기부터 시작이긴 한데. 이거? 이거? 내 교재에 이거 문제 다 있는데 네. 풀어봤어요? 네, 아니요. 네, 알았어요. 소개해줄게. 어디 있다. 나 소개해줄게. 됐고. 알았어요. 야, 대인이 전교 1등 할 거야. 대인 전교 1등이죠? 예, 아니요. 어? 자기 전교 1등 누군데? 자기 교수에 누가 전교 1등인데? 광주 친구. 광주 친구예요? 압도적 1등. 그래요? 걔는 뭐 물리 잘해, 수학, 뭐 화학 잘해, 수학 잘해요? 올해 뭐 어떤 과목을 특별히 잘해? 수학 쪽이에요? 그래요? 광주 친구라고요? 이야, 그 지역 사투리도 잘 써요? 아따, 아들 이런 것이요? 하면서 막, 어메, 힘들어 죽겠네. 부모님이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나도 둘 다. 네, 둘 다 전라도 분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그 공무원 발령을 받으시면서 부산으로 가신 거지. 엄마는 목포 사람이고요. 목포 알죠? 아버지는 화순 사람이에요. 화순 알죠? 네, 왜냐면 화순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광주에 저 지역에 있는 사람은 화순도 알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평생 화순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을 텐데 학교 가다 보니 들어본 적 있어. 화순이 어디야? 거기가 경치가 좋아. 되게 좋아. 그래서 관광지거든요, 약간. 근데 그 아버지는 거기 출신이시고. 그래, 아버지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아버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전라도 장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전라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고등학교 때. 그래갖고 이제 서울대 법대를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가 이제 60년대, 70년대겠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사법고시를 했는데 안 된 거야. 근데 이제 엄마를 만났네. 놀러 갔다가. 그래 덜컥 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산 거야. 근데 애기 낳았잖아. 애기 낳았는데 계속 사법고시 할 수가 없잖아. 그래 아버지가 이제 사법고시 관두고 공무원 시험 친 거야. 그래 첫 발령지가 이제 부산이 된 거죠. 그래서 부산과 고백하게 된 건가 나는? 자 어쨌건 자 그냥 봅시다. 자 이거 내가 좀 교재 한번 봅시다. 옛날 과거 기출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4장 문제집인데요. 문제집 보시면 쭉 넘겨서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하십니까? 5페이지? 미시세계에 대한. 네, 미세계에 대한 양자역학 특기는 제4장. 여기 이제 내 책으로는 양자역학이죠. 5페이지에 보시면 5번 문제. 찾았습니까? 5번째가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플랑크 그거 흑체복사.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연습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6번, 7번이 그 플랑크 그 뭐냐면은 그 흑체복사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뭐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 사실은 4번 문제도 그 흑체복사거든요. 4번 문제도. 근데 이제 4번 문제는 그 한글로 돼 있는 그 미트디트 기출 문제예요. 4번 문제는 미트디트 물리 기출 문제거든요. 4번 문제. 보이시죠? 뭐 이렇게 개념 흑체복사에 대한 개념 뭐 확인하기 위해서는 4번도 좋아요. 4번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이 이제 물리화학 책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물리화학 책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숫자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는 문제고요. 6번은 이게 있죠. 6번은 보시면 demonstrate that Planck distribution reduces
reduces to the Rayleigh Jeans law at long wavelengths. 그 흑체복사 이론이 장파장 쪽에서는 잘 맞죠. 그 레일레이 진스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랑크의 결과가 장파장 쪽에서는 레일레이 진스로하고 잘 맞는데 그걸 보이라는 내용이죠. 뭐 이렇게 뒤 해설지 잘 돼 있거든요.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그 이인호 교수가 했던 얘기 뭐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7번 문제는 이건 학교 기출은 아니고요. 학교 기출은 아니고 저기 이제 어디 기출이냐면 저기 저 세종과학고에 그 이미하 교사라고 있어요. 세종과학고에 계신 이미하 교사, 지금은 세종과학고를 떠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프라이드가 엄청나신 분이에요.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과도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교사인데 몰라 또 자기네 학교를 한번 올지 뭐 이렇게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이거 냈던 문제예요. 그 세종과학고 기출이거든요. 기출인데 뭐 읽고 싶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냈던 교사도 있다. 뭐. 자, 그리고 흑체복사가 저 뒤에 가시면은 또 관련된 문제가 한 개가 더 있는데 뒤에 가시면 25페이지 35번 찾았어요? 25페이지 35번 거기서 use the Planck distribution to deduce the Stefan-Boltzmann law that the total energy density of blackbody radiation is T4승의 비례 and find the constant of proportionality. 자, 거기 플랑크 그 분포 수식이 나오죠. 그 얘를 적분해요.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얘를 적분하면 에너지가 나온다. 총 에너지가 나온다. 그 총 에너지 수식이 이제 총 에너지 수식이 어떻게 했나? 온도 사승이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적분해봐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적분하면 나오는 그 법칙을 슈테판 볼츠만 로라고 하는데 그걸 해보라는 문제가 35번이에요. 적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뭐 글쎄요. 이걸 뭐 화학이라고 해야 될지 뭐. 뒤에 이제 해설은 잘 돼 있어요. 내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심심할 때 적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흑체복사는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은 어디를 보냐면 12페이지 12페이지 찾았어요? 12페이지 29번 30번 이게 이제 뭐냐면 리드라는 테크닉이거든요. 특히는 이제 금속의 표면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전자회전을 이용하는 건데 그 옥스토비 책의 연습 문제가 딱 2개가 있어요. 더도 덜 넓은 딱 2개. 29번 30번 알겠죠? 그래서 이 옥스토비 책에 있는 연습 문제 2개가 그대로 학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리드를 안 했죠? 그럼 패스. 혹시나 하게 되면 여기 있다는 거겠죠? 예전에 학교 기출로 잘 나왔어요. 리드가. 그것도 이노교에서 왔을 것 같은데. 자, 됐고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34번 14페이지 34번 34번 찾았습니까? 보호 모델인데요. 보호 모델 관련해서 나왔던 보호 모델 했죠 이번에? 안 했을 리가 없지. 보호 모델로 풀으라고 했던 문제 중에는 좀 여러모로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거 간단하게 해봅시다. 아이고, 녹화되고 있지. 역시 아무도 안 봐요. 그래. 좋아. 아유. 아이고. 자, 챕터 4.
코스 분의 풀이. 네. 몇 번이냐면 34번 문제. 이게 여러분 학교 기출이군요. 기출 2018 기출이네요. 12번. 자, 첫 번째는 보호 모델을 증명해 보래요. 해보시고요. 알겠죠? 이거 뭐 열심히 잘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뭐 그 에너지 준위, 거리,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거 보고 내가 좀 독특했는데 보호 모델 증명하라고 할 때 이 에너지 준위 막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마이너스 n 제곱분의 hcr의 z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증명해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표현돼요? 거리는 뭐로 이제 z분의 n 제곱 곱하기 a 제로 이렇게 표현되죠? a 제로는 뭐예요? 보호 반지름이고요. 이 재밌는 건 이걸 구하래. 이거. 예, 저거는 아니 뭐 어렵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를 구하라는 문제를 내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이거 여러분 학교 기출 분석하면서. 그래서 뭐 참 별걸 묻는구나. 별걸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하면은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까먹었네. 이런 걸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컨닝을 해야지. 자, 컨닝을 하면 얘 값이 얼마더라? 이렇게 표현되구나. 이렇게 됩니다. 아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야. n분의 z e 제곱에 2의 입실론 제로의 h. 오케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걸 빼먹으면 항상 감점했다고 했어요. 교사 선배들이. 이걸 빼먹으면 아주 크게 감점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쓰면 항상 붙여 쓰세요. 알겠죠? 감점한다니까. 자, 그래서 1번은 뭐 열심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뭐야? 2번 뭐 하라는 거야? 한번 써보자. 2번은 who ground state hydrogen atom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에 대해서 let the radius be alpha and the energy be beta. Express the radius and the energy of helium plus in the n=5 state using alpha beta. 바닥 상태 뭐냐면 반지름 그러니까 전자까지 궤도 반경을 알파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베타라고 할 때 힐륨 1 플러스가 주양질소 5일 때 뭐냐면은 에너지하고 반지름을 구해보래요. 됐죠?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알파 표현하고 그래서 베타 표현해가지고 주양자소가 오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힐륨이니까는 원자 번호가 2번이죠, 그렇죠? 그것만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쓰면 힐륨 플러스니까 Z가 2고 그다음에 주양자 수가 5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해보라는 거니까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요. 3번이 독특한데 3번이 독특해요. 3번하고 4번이 독특해요. If the right time of the electrons in the first excited state on a hydrogen atom is 10^8승초, electrons revolve more times during this time. For ground state hydrogen atom velocity is 137분의 c. Write A with one significant digit. 자, 이게 이제 뭐냐? 3번. 자, 우선 3번은
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원자핵이 있잖아.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얘를 주행자수 1, 얘는 주행자수 2, 뭐 주행자수 3, 뭐 이렇게 뭐 주행자수 4,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요? 여기 쭉 있겠죠?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주행자수 1, 요거 얘를 이제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이때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들을 뭐라 그래?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들. 여기 이제 excited state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excited state에서 짜잔 어떤 전자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놈의 전자가 여기에서 이놈이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거기 이제 라이프타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라이프타임. 아유 간지러.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라이프타임이란 말이 있는데 그 라이프타임이라는 표현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겠느냐라는 거지. 아이고 어디 갔어? 20 그렇지 이렇게. 아이고 됐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velocity 2, lifetime 2.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lifetime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머무름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닥 상태에 보통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외부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excited state로 이제 전자전이를 했겠지. 전자전이를 한 상태로 그 전자가 가만히 계속 있느냐? 아니고요. 다시 원래 바닥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바닥 상태에 돌아오기 전까지의 그 걸린 시간을 라이프 타임이라 한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라이프 타임이 얼마라고 했냐면 얼마나 했어? 10의 마이너스 8승초. 10의 8승초래. 오, 좋아. 됐죠? 자, 그러면 이 10의 마이너스 8승초인데 뭐야? 퍼스트 제기를. 이게 괜히 여기 썼네. 다시. 제기를. 다시.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머무름 시간이 이건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숫자로 안 나와 있고 글씨로 나와 있어요. 글로 뭐라고 돼 있냐면 in the first excited state. 찾았어요? first excited state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바로 여기. 이게 first. 주양계수 1대가 바닥 상태면 2일 때가 first, 그 다음에 second, 뭐 third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지금 이 전자는 주양계수가 얼마란 얘기예요? 2란 얘기겠죠. 됐죠? 자, 이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 거기에 있는 전자의 속력이 137분의 C래. C가 뭐야? 뭐 광속이겠죠, 광속. 오씨, 존나 빨라. 오씨, 요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이때 전자의 속력 표현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잖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때 이거 써먹는 거지. 그럼 이제 주행자수 중에 얼마라고? 주행자수 2지. 그럼 여기다 2 넣는 거야. 2 넣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V2는 2분의 수소니까 이 원자 번호가 얼마야? 1이지. 1 곱하기
2 입실론 제로 h 분의 2 제곱. 알겠죠? 이게 얼마라고요? c 오버 137.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For ground state hydrogen atom. 천자의 속력.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뭐 문제는 자기가 푸는 거니까요. 네, 나는 내가 만든 해설지 보면 되니까. 네, 그래야지 그래. 요 트윈이 예리한데요. 잘했어요? 됐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전자의 속력 표현, 자 V2 바로 주행렬수가 2일 때인데, 요거 1인데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분의 1에 2 입실론 제로 h분의 2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절반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V2에서의 속력은 2 곱하기 137분의 C. 됐죠? 자, 그리고 이따 여기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뭘 구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있는 이제 뭘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냐면 바로 이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원주 궤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원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럼 이제 주항자수 2에서의 원주를 구하고 싶으니까 R2를 표현하면 1분의 2 제곱 A 제로. 그러면은 4A 제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4. 머무름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8승 초고, 그 다음에 속력이 요거니까 여기를 이제 몇 번 돌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를 뭐냐면 왕복하는 횟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V2, T2. 자,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력으로 이 시간으로 막 달리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총 이동한 거리일 거고요. 그거를 원주 R2로 나눠주면 되겠죠. 됐죠? R2가 아니고 나 진짜 R2인데 요거를 2파이로 나눠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보시다시피 이게 반지름이면 원주는 L2라고 했을 때 2파이 R2가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짝다 넣는 거지. V2가 요걸 거고요. C에 2 곱하기 137. 자,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했죠? 걸린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8승 초. 그 다음에 2파이. 한 다음에 여기가 4A 제로.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이때 이제 C 자리에다가 뭘 넣고요? C 자리에다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A 제로 자리에다가 52.9 피코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 맞나? 저 정도인 것 같은데. 오케이. 되겠네. 오케이. 4, 2, 3, 8, 10. 오케이. 저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8 곱하기 10의 뭐지? 8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800만 번 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뭐 이 문제하고 특별히 이렇게 풀라는 건데 이게 뭐
생각해보면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유형의 보호 문제는 이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인호 교사 작품 같은데. 아 진짜로요? 아 자기가 낸 거 자기 했어요? 아 진짜로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게 또안 낸 모양이구나. 그것도 옛날에 해서. 하여튼 이런 걸 냈었다. 오케이 되다. 그냥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풀어주시던가요? 애들 시켰어요. 아 시켰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하고는 별개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저게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라고? 그냥 빠른 거예요? 존나 빨라? 그냥 엄청 빨라? 그냥 빠른 거예요? 저게 어떤 의미를 갖죠? 바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적어도 요거 이 상대성 이론을 도입해야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전자가 되게 빨리 돌죠. 빨리 돌면 전자의 질량이 증가하겠죠. 전자의 질량이 증가하는 만큼 그 뭐냐면은 저 슈레딩거 방식이 좀 다르게 풀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단순히 그냥 그 고전역학적으로 계산된 속력일 거거든요, 제가. 근데 고전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거의 그 빛의 속력의 한 10%에서 1% 정도의 속력으로 전자가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부터 전자 질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르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그 뭐냐면 학문이 렐러티비스틱 퀀텀 미케닉스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도입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풀어. 그러면서 나온 양자수가 뭐야? 그게 MS예요. 그때 스핀 양자수가 나와요. 그래서 스핀 양자수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원래 양자수가 4개잖아요. 양자수가 이제 N, L, M, L 이건데 이건 그냥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서 나와요, 그냥. 근데 이걸 딱 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저게 상대성 이론을 섞어서 풀어요. 그러면 N, L, M, L 말고 S가 나와요. S. 이때 스핀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3번 이건데, 뭐 이것도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화학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4번이 좋은 문제예요. 4번. 4번도 풀었어요? 4번 안 풀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화학이라면 1번, 2번, 3번 중에서 화학 문제는 4번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은 그냥 물리 문제예요. 물리예요, 물리.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지, 사실은. 내가 봤을 때 화학적으로는 4번이 중요한 문제예요. 4번 한번 해볼래? 네, 칠판 지우는 동안. 고! 4번이 좋은 문제다. 그래요. 그래.
자, 이 4번 문제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의미가 있어요. 화학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요? 이 수식으로부터. 저 식으로부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주양계수 무한대와 주양계수 1 바닥 상태와 무한대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그게 이온화 에너지잖아요. 그럼 여기 무한대 놓고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HCr의 Z제곱 이렇게 나올걸요? 그죠? 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보통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 단위가 1몰 기준이죠. 1몰 기준이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편의상 얘로 나누어줘요. 얘 누구죠?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저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수소죠. 어떻게 표현되냐면 HCr의 Z제곱의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표현되겠군요.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수소니까 이제 Z가 1이 되겠죠. Z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1310 kJ/m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때 두 번째 2. 그래서 이제 난데없이 뭐가 있냐면 리튬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리튬 원자 번호가 3번이죠. 3번이죠. 요것의 뭘 구해보고 싶으냐면 I3 요걸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리튬의 세 번째 이온 에너지. 그럼 리튬의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반응식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니까 바로 2 플러스가 3 플러스가 되는 요게 이제 바로 리튬의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이 리튬의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역시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누구에 대해서? 리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는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죠. 여기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죠. 전자가 하나니까 이 수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하이드로제닉 이온이니까요. 그럼 얘 역시 어떻게 돼? 무한대에서 1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HCr의 이제는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3의 제곱. 맞나요?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것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리튬의 세 번째 이온 에너지는 9 곱하기 HCr의 Na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131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넣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얼마냐? 11790. 이렇게 되는군요. 됐죠?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리튬의 첫 번째 이온 에너지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요. 첫 번째 이온 에너지는 520으로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이거죠. 리튬이 1 플러스가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죠. 그 값이 얼마냐면 520이었어요. 이거 문제에서 줬고요. 두 번째, 얘가 2 플러스가 돼요. 요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걸 문제로 풀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이렇게 될 때 이게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게 11790이래요. 그 얘를 쭈루룩 더해요. 쭈루룩 더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때 전체 에너지를 문제에서 196 곱하기 10의 4승 196 빵빵 196 빵빵 이래요. 이 또한 문제에서 주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때를 어떻게 구하냐? 다 더하면 이게 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그나마 화학다운 문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34번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25페이지 25페이지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네. 25페이지에 꼭 기억, 여기 25페이지 봅시다. 보시면 우선 25페이지에 거기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게 우선 아까도 얘기했던 흑체 복사 블랙보디 레디에이션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25페이지에 광전 효과 했죠.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뭐 역시나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뭐 광전 효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서술하시오거든요. 서술하시오. 그래서 괄호 1번 광전 효과 그래프죠. 아주 유명한 그 실험 결과인데요. 이번에 보시면 36번 보고 있죠. 6번? 작아 보여? 이게 아이패드는 작아 보이네요. 1번 Write two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hotoelectric effect.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 두 개를 논술하래요.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 두 개가 뭐지?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하죠. 그림을 보고 얘기하죠. 자, 이 광전 효과 어떻게 되는 거? 그림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맞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선 첫 번째가 문턱진동수라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턱진동수 현상이 있어서 문턱진동수 이하에서는 광량제가 나오지 않고 문턱진동수 이상에서 광량제가 튀어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그 뭐냐면은 그 한 번 빛이 방출된 게 문턱진동수를 넘어서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 강하게 들어올수록 어떻게 된다? 광전자가 많이 방출된다. 빛의 세기의 개념이 뭐죠? 빛의 세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뭐가 빛의 세기예요? 응? 빛의 세기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거기 보시면 하이 인텐시티 라이트, 로우 인텐시티 라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텐시티가 뭐냐고요? 에? 뭐라고요? 이미 문턱진동수는 이상이에요. 문턱진동수 넘어선 것에 대해서 봐봐요. 문턱진동수를 넘어서기만 하면 진동수가 커지건 작아지건
광량제 개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폭 이런 게 아니라고요. 파장도 아니라고요. 분떡 진동수만 넘어서면 파장도 안 중요하고요. 진폭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해요. 뭐예요? 여기서 인텐시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던져주는 광량자 개수요. 개수 그냥 개수. 광량자의 개수가 인텐시티예요. 하이 인텐시티는 광량자 개수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게 파장이 크건 짧건 진동수가 크건 크건 작건 뭐만 넘어서면 스레시홀드만 넘어서면 이것을 로우 인텐시티라는 얘기는 던져주는 광량자 개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 What is the paradoxes of classical physics? 고전 역학의 패러독스가 뭐냐? 파라독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더라?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아요? 역설이 정의가 뭐더라? 바로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빛의 이중성이 나타나죠. 바로 이제 빛이 고전적으로는 파동인데 이런 식의 설명은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빛과 파동은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공존할 수 있으니까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How paradoxes of classical physics were resolved by the quantum mechanics. 양자역학에서는 이 빛의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예요? 바로 파동함수를 도입하는 거죠. 입자에 대한 파동함수를 도입하고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뭐냐면은 입자들이 가지는 파동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걸 논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26페이지에 37번. 뭐가 나왔었냐면요. 바로 드브로이 물질파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 드브로이 물질파를 누구랑 연결하고 있냐면요. 바로 그거 광전효과. 광전효과와 드브로이 물질파를 연결하는 기출문제가 이렇게 37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세요. 알겠죠? 풀어보세요. 이렇게 광전효과 수식하고 드브로이 물질파 수식 이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38번에는 리드 나오는데 뭐 리드는 학교에서 안 했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8번 리드는 됐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보냐면 39, 40, 41 됐고 학교 기출로 나왔던 거 39번 39페이지 39페이지 찾았나요? 39페이지 65번 문제. 상자 속 입자 문제죠. 상자 속 입자도 했죠. 그럼 했으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65번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아마 거기 나왔었던 걸 거야. 이것도 학교 기출이었나? 뭐 그렇거든요. 학교 기출이었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자 속 입자와 관련된 기출 문제가 65번에 나오고요. 이거 꼭 해보세요. 여기 해보세요. 됐고 그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로 소개해 볼게요. 49페이지. 찾았나요? 49페이지에 71번 원자의 선 스펙트럼 찾았어요? This is a line spectrum of hydrogen atoms. It shows four lines in the visible region. Describe spacing between energy levels in atoms using this. 자, 이거 보어 수소 원자에 대한 스펙트럼 중에 무슨 시리즈죠? 발모 시리즈죠. 왜? 가시광이니까. 가시광에서 발모 시리즈는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와요. 그래서 4개가 나오는 게 뭐예요? 4개가 나오는 게
발머 시리즈에서 주양자 수가 3에서 2로 가는 거, 주양자 수가 4에서 2로 가는 거, 5에서 2로 가는 거, 6에서 2로 가는 거. 이게 가시광 영역이에요. 파장은 어디가 길고 어디가 짧아요? 자, 파장은 이쪽이 장파장이죠. 그리고 이쪽이 단파장이죠. 그리고 이때 예를 들어서 7이 2로 가는 것도 발머 시리즈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느 영역이에요? 이거부터 자외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발머 시리즈가 주양자수 2로 떨어지는 게 맞는데 가시광 영역에서는 특정적으로 4개. 그래서 뭐 요거를 뭐 그려 놓은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72번. 72번은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 그래서 왜 뭐 전자 움직임, 야구공 움직임 뭐 유명한 거 있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 수식 어떻게 돼요? 불확정성 원리는 델타 x, 델타 p는 2분의 h 바 요거죠. 요거 이용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허접한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델타 x, 델타 p 이게 의미가 뭐죠?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냐면 이 녀석의 제곱의 평균 뿌액이 평균의 제곱의 루트.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 평균은 각각 어떻게 구해요? 자, 그래서 이 수식에서 만약에 운동량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해? 운동량 더해요? 양지역학에서 더해? 바로 인티그럴 파이 복소함수의 운동량 뭐죠? 오퍼레이터에 다시 파동함수 곱해서 D타우. 알겠죠? 이렇게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인티그럴 한 다음에 운동량 제곱 오퍼레이터에 D타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S오비탈이면 S오비탈, P면 P 파동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넣고 따로따로 계산해. 그걸 넣고 이걸 계산하면 델타 P가 나와.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즉 양자역학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각 연산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알아야 된다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대강 하죠. 그렇죠. 대강 뭐 이렇게 뭐 거리 대강, 뭐 불확정 위치 대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 73번. 역시나 파티클 이너 박스. 학교에서 나왔던 건데요. 실제로 적분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클 이너 박스 요거 꼭 여러모로 기억하세요. 양자역학적으로 슈레딩거 파운 방식 구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74번, 75번도 파티클 이너 박스입니다. 74번, 75번도 파티클 이너 박스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74번은 2차원, 75번은 3차원. 즉 이렇게 2차원, 3차원으로 확장되는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또 항상 따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죠? 축태죠. 축태죠. 그래서 에너지 상태를 주고 양자수를 찾으라고 하는 축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항상 눈여겨보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이거를
이걸 논술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뭐 한번 해볼까? 그냥 1차원만 생각해 봅시다. 1D. 무한대고 무한대니까 여기만 있는 거죠. 그지? 이게 여기만 있어. 이렇게 M. 질량 M.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상파 형성 조건은 어떻게 돼요? 바로 0에서 L 사이에 정상파가 만들어지면 되죠. 그럼 0에서 L 사이에 정상파 만들어지려면 L 안에 2분의 램다가 n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램다는 2L over n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물질파 뭐야? 자, 물질파는 수식이 어떻게 표현돼요? 램다는 P분의 H. P는 뭐예요? MV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램다가 지금 얼마예요? N분의 2L. 그죠? 그럼 여기에서 P는 얼마예요? 2L분의 NH. 됐죠? 그 다음 뭐 구해야 돼? 여기서 그 다음 뭐로 연결돼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바로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죠.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뭘 더해? 운동 에너지에 위치 에너지를 더해. 자,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P제곱 오버 2M 표현하면 되고, 이 경우 위치 에너지 얼마야? 0이죠. 그래서 0에서 L 사이는 0으로 잡는 게 이제 파티클 이너 박스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거 있어. 여기 있잖아. 너 계산하면 그 유명한 뭐가 나와? 8ml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 이게 나오지. 그치?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에너지 차이. 자,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n 플러스 1 상태와 n 상태의 차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n 플러스 l의 h제곱 8ml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수식의 의미가 뭐야? 이게 의미가 뭐야? 뭐 홀수요? 홀수는 무슨? 홀수? 뭐 무한 뭐야 등차수야? 홀수 좋아. 이 수식의 의미가 뭐야? 자, 여기에서 얘는 짜잔 이렇게 돼. 언제? 이렇게 되지?
언제 이렇게 되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 언제? 뭐라고? 이게 의미가 뭐냐고. 이게 의미가 뭐냐고. 뭐라고요?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고. 그렇지.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자유입자예요. 이게 뭐야? 연속적 에너지. 어떤 상태와 그 다음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없다는 게 연속적 에너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역으로 무슨 말이지? 역으로? 바로 속박된 입자의 에너지 상태가 양자화라는 얘기예요. 즉 양자화라고 하는 현상은 항상 어디서만 나타난다? 양자화는 입자의 질량이 크냐 작냐 중요하지 않아요. 입자의 질량이 커도요. 입자의 질량이 사람만큼 커도요. 속박되어 있으면 양자화되어 있는 거예요. 입자의 질량이 작아도요. 자유로우면 연속 에너지예요. 그래서 양자화다 아니다의 기준은 질량이 아니고 바로 뭐다? 속박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인간은 에너지 상태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인간의 에너지 상태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인간은 에너지 상태가 연속적이고 불연속적이고. 인간은 에너지 상태가 철저하게 불연속적이죠. 왜죠?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 예를 들면 쟤 너무 미워. 죽이고 싶어. 죽였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연속적이야, 불연속이야? 매우 불연속적이네? 연속적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연속적이잖아요. 근데 쟤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불연속적이네? 왜 불연속적이? 인간은 어디에 속박되어 있죠? 휴먼 소사이어티. 무슨 말 알겠죠? 휴먼 소사이어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개미가 있어. 이 죽였어. 구속돼? 왜 안 되지? 자, 지나가는 고양이가 있어요? 내가 죽였어. 처벌 받아 안 받아? 받지. 개미는 죽였어. 처벌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왜? 개와 고양이 정도를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 반려동물을 휴먼 소사이어티에 편입시킨 거야. 그러니까 개에 대한 행위는 법적인 처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애완 개미 이건 좀 어렵잖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아직 개미를 휴먼 소사이어티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휴먼 소사이어티 밖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외계 행성에 갔는데 거기서 타노스를 만났어. 존나 재수없어 죽였어. 자, 법적인 처벌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유롭다. 인간은 절대 자유롭지 않다. 인간 절대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무슨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뭐 자유 대안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인간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뭐가 자유로울 뿐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자유가 없어요. 원래 자유가 아니고요. 원래 원어는 자율이에요. 자율. 자율. 인간에겐 자유는 없어요. 대신 자율만 있을 뿐.
뭐에 대한 자율이에요? 바로 휴먼 소사이어티의 약속에 대한 자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 세상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알아서 지키는 게 자율이고요. 남이 시켜서 지키면 타율이 되는 거예요. 뭐 결과는 행동은 같은데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 빨간불에선 건너서 안 돼. 그래서 안 건너는 것과 아이씨 건넜다가 벌금 내면 야 싫은데 해서 안 건너는 이 차이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율과 타율만 있을 뿐인 거지 자유는 절대 없어요. 자유 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쁜 놈들이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다. 사장 끝. 그럼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